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제가 집을 이사를 가게 된 이유를 지난번에 풀었잖아요. 이제 6월 7일에 모종의 사건으로 집을 이사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근데 그 집에서도 1년 만에 다시 이사를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오게 돼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그 집에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증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갑자기 막 집을 알아보면서 내가 원래 가진 조건이랑 맞는 집을 딱 만나기 어려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적절하게 잘 맞는 집이 있었고 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1층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2층에 있는 방을 보러 갔고 집주인은 1층에 살았어. 그래서 조금 심적인 안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내가 워낙에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좀 싹싹하고 이러니까 집주인 할아버지가 월세를 깎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 좋은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월세 좀 깎아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되게 흔쾌히 그래라 들어와 살아라 라고 하셨어. 보증금과 월세가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집이 구해졌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2층이라는 거. 1층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2층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투룸에 거실 겸 부엌이 있고 그러니까 작은 거실이 하나 있고 주방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조가 현관문이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고 옷방이 있어요. 그리고 안방은 복도를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안방이 있는 구조여서 현관문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도 장점이었고 그리고 통베란다가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바깥에 베란다를 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 어찌됐든 나는 창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이 보이지 않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무도 우리 집을 볼 수 없고 나도 바깥을 보려면 이제 베란다를 나가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 안락한 구조여가지고 9호김에도 불구하고 엄청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엄청 오래된 집이고 심지어 엄청 연로하신 집주인 분이셨는데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집을 손수 설계하고 지으신 거야.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요. 7월 달에 이사를 들어갔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집에서 또 우당탕탕 해프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고 우당탕탕 해프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이 9월 달인가요? 제가 그때 꽃꽂이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다녔냐면 범죄 피해자 회복센터라는 데서 나는 원래 그 정도까지의 강력 범죄는 아닌데 이제 워낙 사건이 조금 특이하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피해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수사관님들도 나를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아했어. 수사관님들도 나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 그래서 중범죄 피해자 회복센터랑 연결이 돼서 무료로 플라워 테라피 치료를 받아요. 아침에 가는 거였어요. 한 9시, 10시쯤에 수업이 있고 집에 돌아오면 한 11시, 12시가 되는 이런 수업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수업에 가서 꽃꽂이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놀랍게도 집 들어가는 골목에 소방차, 경찰차 그리고 이제 사법경찰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짤 중에 집이 무너졌다 그래서 구경을 갔죠. 근데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이런 짤 있잖아. 그것처럼 나도 뭐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그래도 우리 집주인 할아버지가 연로하셨으니까 할아버지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나 이러고 후다다닥 가. 근데 현관 그 집이 9호기라 했잖아. 9주택이었는데 현관에서 사법경찰이 제지를 해요. 무슨 일로 오셨냐는 거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탁 막아. 그래서 저 여기 2층에 사는 사람이다 이랬더니 네 들어가십시오 이러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이 없어요. 현관문이 없어졌어. 그리고 보니까 막 탄냄새 엄청 나고 보니까 1층에 불이 나서 제가 그 꽃꽂이 수업에 간 잠깐 동안 1층에 불이 나서 거기를 소방차가 물을 다 쏴가지고 까맣게 엄청 까맣게 그리고 엄청 물이 많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집에 갔더니 현관문도 없어.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게 건물에서 불이 나면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지 생존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노크를 해서 확인을 한다. 근데 우리 집에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층에도 사람이 있었고 2층 옆집에도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집만 내가 외출 중이어서 삼식이 혼자 집에 있었거든. 왜 내가 외출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현관문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이 없는 집으로 들어가니까 또 현관문에 또 유리로 된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강아지가 이제 소방 아저씨가 불 끄시고 우리 집 열고 이럴 때 삼식이를 들어서 안방에다 넣고 문을 닫아주셨더라고. 삼식이가 여기에 약간 먼지떼기 묻은 채로 여기 이마에 먼지떼기 딱 묻은 채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안방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 강아지는 무사하고 잘 됐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현관문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날 1층에 불이 나서 우리 집 현관문이 없어졌고 우리 집 현관문이 없어졌고 이제 다급하게 오신 집주인 할아버지의 아들분이랑 그 집 식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현관문을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철물점 막 이런데 그 인테리어 집 이런 데를 수배를 해가지고 현관문을 그날 다는데 그동안 현관문이 없이 밖에서 그냥 집주인 할아버지 막 담배 피시고 그 신기한 그 뭐라 해야 되지? 담배 중에 담배를 꽂아서 피는 파이프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긴 거? 약간 할아버지들이 좀 멋있는 담뱃대 같은 거? 거기다가 담배를 꽂고 이렇게 피시면서 한숨을 막 폭폭 쉬고 계시는 거야, 집 앞에서. 그 집 3부자, 할아버지, 아저씨, 아들. 이렇게 그 집 3부자랑 나랑 그 집 앞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현관문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우리 집은 현관문이 없고 집이 뭐 아작이나 있으니까 옆집에는 집주인 할아버지의 손자 친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모여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어이가 없지. 그리고 1층에 왜 불이 났냐 보니까 1층에도 그 집주인 할아버지 손자의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자는데 향초를 켜놨대요. 캔들을 켜놨는데 그게 이제 다 타고 넘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전소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집에서 대피할 때 빤스만 입고 대피를 했대요. 팬티 한 장 입고 대피를 했고 옷이 없으니까 집주인 혼자는 그 집 지하에 살고 있었거든. 걔 옷을 뭐 대충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8명 됐었거든. 그 되게 허탈한 채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고쳐지고 나는 이제 또 살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생겼던 첫 번째 해프닝인데 이제 또 두 번째 해프닝이 있어요.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9월달 10월달에는 비가 막 와요. 장마.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살 때 비가 좀 많이 왔어.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왕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그때 제가 방송 중이었거든요. 바퀴벌레를 처음 본 날. 그때 완전 겁이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당황하는 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을 텐데 그 바퀴벌레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인지를 한 게 원래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메뚜기, 뭐 콩벌레, 여치, 잠자리 다 맨손으로 잡을 수 있었고 벌레가 나와도 그냥 전혀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생긴 PTSD의 증상 하나인데 이 벌레를 내가 침입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벌레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는 얘가 우리 집을 침범한 침입자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벌레를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담 치료할 때 한참 막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PTSD가 확장이 되어서 생겨난 증상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나도 정확하게 내가 왜 벌레를 무서워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지? 그게 이제 두 번째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 때문에 세스코 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7월달에 이사를 갔고 그 해 겨울에 베란다 수조가 동파가 돼서 터졌어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맨발로 베란다에 들이찬 물을 풉니다. 그때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어. 내가 그 집에서 못 살게 되는
전투 증상이 그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이프 동파 해가지고 한겨울에 물푸기, 그리고 또 생긴 거.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제가 이제 스타필드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좀 좋아했어. 그때까지는 막 억지로라도 나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쇼핑몰 같은 데 가서 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막 집에 온다거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었는데, 현관 열면 화장실이 있고 옷방이 있었다 했잖아요. 현관 복도 끝에 옷방이 있었던 거였거든. 근데 옷방에 물이 샌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집에 들어오면 외출했던 옷을 다 벗어서 다시 제자리에 걸어놔요. 그래서 옷방부터 들어갔는데 옷방이 축축한 거야. 다 젖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솜식이가 오줌 싼 줄 알고 막 보는데 그게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옷, 내가 행거도 엄청 커요. 행거도 되게 크고 옷이 되게 많은데 가지고 있던 옷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물에 다 젖어서 세탁소에 강제로 보내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누수가 하나 발견이 됐으니까 그거로 끝일 줄 알았지. 근데 이 누수가 점점 번지기 시작해서 옷방은 이미 막 벽이고 뭐고 난리가 나서 비닐을 씌우고 살았거든요. 제가 행거에다 비닐을 씌우고 막 살았어. 고쳐주시겠지 하고서는. 근데 이게 거실로 번진 거야. 거실 그리고 주방 쪽 벽을 갑자기 어느 날 봤는데 벽이 점점 젖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걸 발견을 해. 그러니까 누수가 생기면 위에 집, 그러니까 내가 2층에 살았으니까 3층에 바닥을 뜯고 수도관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3층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나가게끔 하는 게 어려워서 고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알겠다. 그냥 살겠다. 내가 그냥 뭐 좀 고쳐질 것 같으면 살아보겠다. 이러고서 사는데 이제 벽이 요만큼 젖었었던 게 내려와 점점. 막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새는 날은 다 젖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제습기 틀고 보일러 틀고 해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선 최대한 말리고 그 못 내려오게끔 막 하고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또 어느 날부터 곰팡이가 쓸기 시작해요. 누수가 지속이 되고 조금 오래되니까 곰팡이가 나기 시작해. 그리고 컴퓨터 책상에는 내가 장비들이 많잖아요. 방송 장비들도 있고 고가의 용품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젖으면 나는 큰일 나잖아. 그래서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아 이거 빨리 고쳐주셔야겠다. 지금 위치가 옷방만 그랬으면 내가 괜찮은데 거실까지 넘어와서 장비들이 젖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비닐을 놓고 써라. 빠르게 고쳐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살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벽만 봐도 막 한숨이 나와. 하, 진짜 큰일 났다 싶은 거야. 나 또 이사 가야 되니까. 1년 만에. 와, 진짜 큰일 났다. 나 여기서 또 이사 가야 되는구나. 3층을 내보내고 바닥을 뜯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집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누수 피해가 심각해지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때도 제가 또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집의 노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니까 그걸 뭐 또 청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냥 내 돈을 들여서 이사를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누수의 원인을 못 찾아서 거실까지 난리가 났고 컴퓨터나 이제 비싼 장비들이 젖을까봐 비닐을 씌운 채 살다가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내가 너무 우울해지니까 그 집에서 이사를 또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또 제가 3년 동안 이사를 2번이나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어떤 손해를 받느냐. 나는 가구가 이미 다 제 거예요. 저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집을 안 살고 그냥 가정집 같은 곳을 계약을 해서 내 가구들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40만 원 돈이 나왔는데 140만 원이 드는 이사 비용이 이제 첫 번째 손해인 거고, 두 번째 손해, 보증금이 3배가 증가했고요. 월세가 2배가 증가했어요. 이 집에 이사 오는데. 나는 원래 나의 계획은 내가 그 전 집에서 급하게 이사 나오면서 생겼던 손해들을 메꾸고 돈을 조금 모으는 게 그 집에서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아놨던 거를
다 탕진을 하게 돼. 또 빚이 생기게 되는 거야. 보증금이 3배가 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서 나오게 돼.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나오면 나한테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이 집에 이사 오고도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또 3편으로 얘기를 제작을 할 건데, 그쵸. 냉모 삼천지교도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계속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집을 이사를 가게 되는 게 2번째인 거야. 오늘 얘기한 것까지가 벌써 2번째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단 하나도 받지 못했다. 단 한 개도 받지 못했다. 아, 그리고 지역을 조금 옮겼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이랑 지역을 조금 옮겨서 그때 그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피해자 회복센터에서 받던 지원들 있죠. 그런 거를 또 다 포기하고 나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내가 1년 동안 회복센터 다니고 상담 다니고 막 치료 다니고 이랬다 했잖아. 근데 이게 내가 이사를 가니까 그 센터에 다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다 포기하고 나오게 됐죠. 근데 다행인 점은 그 집에 살면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케어가 돼가지고 좀 이전 그 집에 들어갈 때보다는 많이 좀 튼튼해진 상태로 그 집에서 이사 나올 수 있게 되긴 했었어. 근데 그래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내가 2년 동안 너무 혹독하게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은 작년 11월에 이사 와서 아직까지는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죠. 지금 12월 24일이니까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계약 기간이 11개월이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사를 갈 정도로 큰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이 집에 오고도 우리 집에 경찰도 왔었고, 심지어 지문 현관 도어로 막 이런 거기에 DNA 채취해가고 지문 채취해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사를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은 아직은 없어. 근데 나는 이걸로 방심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지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방심을 못하고 있어.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생활 패턴 중에 바뀐 점 하나는, 원래는 휴식 같은 거를 되게 자주 갖는 편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쉬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바쁘게 살게 내 생활 스타일이 바뀌었어,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 맞아. 근데 내가 아까 그 현상만 얘기하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걸 안 얘기했는데,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불이 났을 때는 그냥 이거 자체를 인식을 잘 못했어요. 아랫집에서 불이 났을 때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 됐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되게 감정적으로도 불안하고 막 애써서 나는 괜찮아야 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이거에 대한 상당한 자기 암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뭘 못 느꼈어. 아, 뭐 불이 날 수도 있지, 우리 집 현관문이 없어졌을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겨. 내가 이게 사람이 지속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어 기제가 엄청 세지면서 나는 괜찮아 이거에 대한 암시를 팍 하는 거야. 상당히 또 우야무야 그걸 넘겼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을 때는 그날의 감정 상태로 어느 정도 돌아가서, 그러니까 쌤이 6월 7일이 된 거야. 벌레가 나타났다 우리 집에. 내가 막 엄청 깨끗이 살고 이러는데 세스코가 왔을 때도 얘기했던 게, 이 벌레는 밖에서 들어온 벌레라서 안에서 먹이를 찾아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은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다. 얘는 이제 일본 무슨 바퀴라고 하는, 외바퀴라고 하는 바깥에서 야생 바퀴벌레가 들어온 거다.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창문 틈이라든지, 여기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창문 틈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올 수가 있대.
그래서 그때는 다시 또 침입의 공포를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집에 누수가 났을 때는 그때도 뭔가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이러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지에서 점점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 우울해지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불도 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구나. 엄청 우울해졌었거든요. 집이 천장부터 벽까지 다 젖어가는 걸 보면서 그때는 잠깐 동안 한 몇 달 동안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막 원인을 나한테서 찾기도 하고,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 집에 이사를 들어와서 그런가? 나는 좀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이었던 건가? 이러면서 내 탓도 엄청 하고, 이게 내 입장에서는 내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엄청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참담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거를 내가 금방 까먹는 편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냅두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 집에서 이사 나오는 날까지도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아직도 어느 정도 회복은 다 됐지만 아직도 회복 중인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뭔가 문득문득 나를 치고 지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는 남아있기는 해. 완벽하게 막 자유로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